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전남지사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밝혔는데 이 전 대표의 출마가 전남지사 선거구도에 변화를 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 전 대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남을 변화시키겠다며 국민의힘 후보로 전남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7년간 전남 정치는 경쟁이 없었습니다. 4년을 또 다시 맡긴다 해도 특별히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안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 정부에서 전남을 4차 산업의 수도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남이 정치적인 지역으로 내몰려왔다며 이념을 넘어선 정치와 돈 쓰지 않는 선거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옥죄고 발목을 잡아서 오늘의 전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 정치적인, 너무도 정치적인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광주에서 3번 출마해 3번 낙선한 경험이 있지만 자신에게 험지는 없다며 선거 전에 진심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제 선거 원칙은 진심이면 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의 독주 체제이던 전남지사 선거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도전으로 전남지사 선거가 김영록 현 지사에 대한 신임 투표 성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거 구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 9회가 대선 승리에 이어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진 광양시장 선거와 신구 세대 격돌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무안군수 선거 출마자들을 정아람, 박지성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현직 시장의 3선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양. 전직 국회의원과 전 현직 시도의회 의원들이 출마했습니다. 김재무 전라남도 체육회장은 신재생 에너지 신사업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산업 다변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양호 광양시 의회 부의장은 KTX 광양역 유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권에서 우리 광양시의 자본과 인력이 2시간 이내로. 이용재 전 전라남도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광양시 공무원인 무소속 문선용 예비후보는 주거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냈습니다. 도시 곳곳에 방치된 기능들을 잘 살려서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는 유원지, 관광지를.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은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광양시가 산다. 그래서 광양시와 어떤 그 대화과안에 신홍섭 전 전라남도 의원은 엄마 수당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고 그것이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사는 광양이 아닐까 싶어서. 정윤아 전 국회의원은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유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이 광양에 들어오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러한 행복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 통과 주자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신도시와 국제공항부터 농업 기반까지 두루 갖춘 무안은 다채로운 세대와 경력의 후보자들이 군수직에 도전합니다. 강병국 무안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공항도시 개발로 인구 소멸 위기를 넘어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안군 자체 시승격을 추진하여서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김대현 무안군 의회 의장은 신도시 육성으로 인구 10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한 추진력과 젊은 리더십으로 해결해 나갈 젊은 일꾼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들의 지지를 가슴에 담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산 무안군수는 항공과 디지털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학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무안읍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은 무안과 목포 신안을 하나로 묶는 무안반도 통합을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무안도 농촌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무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시켜서 무안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길권 무소속 후보는 농수축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분야를 육성해 국민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수축산업의 생산 초기부터 품목별 수급을 조정하고 문화관광 분야를 적용해 무안 국민 모두가 힘을 쓰는 최옥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위원은 대기업 유치와 도농공생을 통해 새로운 무안을 이끈다는 방침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능력 있는 저 최옥수가 강력한 추진력과 경영 혁신으로 무안의 미래를 확 바꾸겠습니다. 전현직 지방의원 등이 잇따라 출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세대 간 대결 양상까지 보이면서 무안군수 선거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한 가운데 지역 현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17개 광역시도가 제출한 1차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내일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AI와 미래차 등 10여 건, 전남은 무안공항 활성화 등 30여 건의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열릴 정도로 국내 최대의 해조류 양식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하순 불어닥친 강풍에 높은 파도가 치면서 양식 중인 다시마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의 다시마 양식장인 완도군 금일도 해역입니다. 다음 달에 출하되는 다시마들이 3m가량 자랐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보니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식줄을 들어올리자 밧줄에 남은 다시마는 한두 가닥뿐. 누군가 훑어낸 듯 다시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될 피해가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뭐 자연이 한 일이라 오다 하소연도 못하고. 지난달 25일과 26일 이 섬 주변으로 초속 25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에 파도가 세게 치면서 성장기이던 다시마가 모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특히 이곳의 다시마는 국내 라면 회사의 원료로 사용될 정도로 품질이 뛰어나 어민들의 상실감은 더 큽니다. 우리 다시마가 금일읍이 전국에 한 70% 이상을 소화하고 있는데 우리 또 지금 현재 피해 지역 이 지역에서도 우리 금일의 한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만 7,200여 개의 다시마 양식줄에 144억 원. 이처럼 심각한 피해에도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망쳐버린 다시마 농사에 어민들이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광양시가 교육격차와 아동보육 부담 해소를 위해 아동청소년 1인당 긴급생활지원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04년생부터 2022년 3월생까지 2만 6천 명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여수시가 제12회 여수국제미술제 추진위원 11명을 위촉했습니다. 여수국제미술제는 9월 2일부터 한 달여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며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안군이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 단속을 강화합니다.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화물, 여객 차량은 개인 택시와 소형 개인 화물차를 제외하고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밤샘 주차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해남 금호호와 진도 군내호를 연결하는 농업용수 공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금호 군내호 농촌용수 연결 사업은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해남군 문내면과 진도군 군내면 사이 해저관로 1.1km를 포함해 중수관로 16.7km를 연결해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후 6시 기준 16,900여 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지역 내 산발적 감염으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가 7,200여 명 추가돼 주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오후 5시까지 9,700명 확진돼 다시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와 광천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대여 자전거 탈환계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환계 자전거 350대의 지난달 이용 건수는 모두 2,003건으로 한 대당 평균 6건에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봄철에는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보고 전체 자전거와 정거장 51곳을 최근 정비했고 하반기에는 이용 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요 조사를 통해 운영 구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탈환계 자전거의 이용 요금은 하루 1,000원, 한 달에 5,000원에 연간 이용은 3만 원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과실치상과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4시 50분쯤 광주 치평동 공원 인근에서 산책을 시키던 자기 개의 목줄을 놓쳐 다른 개를 물어 죽게 하고 이를 말린 개 주인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절반가량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패배 원인 2가지를 꼽아달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 33.4%,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31.4%, 정권 교체 프레임 26% 순이었습니다. 절기 청명이자 식목일인 오늘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차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도 1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화순북이 영하 5도, 장흥의 유치가 영하 4.6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크게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19도, 나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광양 21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7도, 강진과 장흥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5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일부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